오늘 아침 카톡 알림이 울렸을 때 어떤 감정이 먼저 올라오던가요? 반가움이었나요? 아니면 피로감이었나요? 모임 날짜가 잡히면 설레는 마음보다 어떤 핑계를 댈까 먼저 고민하고 억지로 나가서 웃고 떠들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슴 한복판이 텅 비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돌아오면 오히려 더 혼자인 것 같은 그 이상한 감각.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려우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감각의 이름을 찾아드릴 겁니다. 세상은 오랫동안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많아야 한다. 모임에 나가야 치매도 막는다. 혼자 지내면 고독사한다. 그 말들이 무서워서 혹은 낙오된 사람처럼 보일까봐 이미 지쳐 있으면서도 억지로 인연을 붙잡고 살아온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모임에 나가기 전날 밤부터 피로감을 느끼고 모임이 끝난 다음 날은 종일 누워 기운을 회복해야 하는 분들이요.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몸이 아주 정직한 겁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느라 소비한 에너지는 나를 위한 삶에 쓸 수 있었던 에너지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혼자 천천히 맛보는 시간,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을 끝까지 읽는 오후, 아무 계획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고요한 아침. 그 모든 시간들이 억지 인연을 붙잡느라 사라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시간을 되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관계들이 지금 여러분을 진짜로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채워지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고갈되나요? 60을 넘어 찾아오는 고독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위해 살지 말고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라는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지금 느끼는 그 막연한 피로감의 정체가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1살 박정순 씨는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자라 결혼도 서로 축하해주고 아이들 돌잔치도 나란히 다녔던 사이였죠. 명절 때면 선물을 챙겨주고 아플 때면 전화로 안부를 묻던 그야말로 평생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친구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돈 문제도 크게 싸운 기억도 없는데 말입니다. 박정순 씨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러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자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친구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박정순 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손주 이야기를 너무 자주 꺼냈다는 것을. 강남 학원 이야기, 시험 만점 이야기, 영어 경시대회 수상 이야기. 본인에게는 그냥 일상의 수다였지만 자식 문제로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해온 친구에게는 만날 때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박정순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친구와 대화한 게 아니라 친구 앞에서 혼자 떠들었던 것이라고. 내 이야기만 했지 한 번도 친구의 마음이 어떤지 물어본 적이 없었다고. 50년 우정이 무너진 이유는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고 반복적인 무심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수십 년 쌓은 인연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자식 자랑, 건강 자랑, 여행 자랑. 나에게는 그냥 일상이지만 상대에게는 자신의 초라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한다며 전달한 남의 집 소식은 어느새 뒷담화가 되어 신뢰를 갉아먹고 다 잘되라는 조언은 상대에게 무시당하는 느낌만 남깁니다. 진심이 담겼어도 타이밍이 나쁘면 독이 됩니다. 상대의 상황을 읽지 못하고 던진 말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대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떠신가요? 만날 때마다 아픈데 이야기, 며느리 흉, 남편 불만을 쏟아내고 나면 잠깐 후련하지만 상대는 그 무게를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어도 그것이 반복되면 상대는 여러분과의 만남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친구의 넋두리를 들어주느라 내 마음이 서서히 병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개운하지 않고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관계는 서로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만나고 나서 더 무거워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한쪽을 향해 기울어진 겁니다. 그 기울어짐을 외면한 채 억지로 이어가는 것은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서서히 소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진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이 되어 나타납니다. 박정순 씨의 경우처럼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주변의 관계들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세요. 나를 채워주는 관계인지 나를 비워가는 관계인지.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관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를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나의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몽테뉴는 평생 자기 자신을 탐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사교계 대신 서재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 실천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의 말이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관계가 어떻게 상처가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나요? 그러면 혼자 있으면 더 외롭지 않을까? 지금부터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진짜 외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매일 모임에 나가면서도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사람. 수십 명의 연락처를 갖고 있으면서도 새벽 3시에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사람. 웃으며 대화는 나누지만 집에 돌아오면 더 공허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외로운 겁니다. 혼자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요. 외로움은 혼자 있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단절된 상태에서 옵니다. 인맥의 숫자와 삶의 질은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6살 이재영 씨는 퇴직 후 달라진 삶을 처음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식도 많고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도 잦고 연락처만 수백 개였는데 퇴직하고 나니 먼저 연락해오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처음 몇 달은 그게 서글펐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진짜 내 편이 이것밖에 없나 싶어서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일이라는 역할을 빼고 나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거였습니다. 아침마다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재영 씨는 아무 약속도 없이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어색한 침묵을 채울 필요도 없이 그냥 파도 소리만 들으며 1시간을 걸었는데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고요함이 천천히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 이재영 씨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좋은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싶은가?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재영 씨의 아침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그에게 매일 아침 혼자 걷는 바닷가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60대 이후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직장이라는 틀, 학교 학부모 모임이라는 틀, 그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가짜 인연들도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진짜 남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겉으로는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순물이 걸러지고 있는 겁니다. 금은 불 속에서 정련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소모했던 에너지를 오직 나를 위해 쓸 차례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어디를 걷고 싶은지, 어떤 계절이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지. 수십 년 동안 가족과 직장과 관계에 맞춰 살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답을 찾는 가장 솔직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을 다시 여러분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혼자의 시간을 채워야 할까요?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잘 다루면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충만함이 됩니다. 첫째, 나만의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든, 동네를 한 바퀴 천천히 걷는 것이든, 창가에 앉아 햇살을 잠깐 느끼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하루를 내 손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내가 선택해서 움직이는 아침. 그 감각이 하루 전체의 주도권을 내 손에 쥐어줍니다. 작은 것 같아도 그 반복이 쌓이면 삶의 무게 중심이 타인에서 나 자신으로 이동합니다. 하루가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고 결국 삶이 달라집니다. 둘째, 손을 움직이세요. 요리든 그림이든 텃밭이든 뜨개질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손이 바쁘면 머리가 쉽니다. 잡념은 멈춰 있을 때 파고듭니다. 무언가에 몰입하는 순간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잠시 멈춥니다. 그 몰입의 순간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 하루는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감각, 내 손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느낌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에게 살아있다는 충만함을 줍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즐기려는 것이니까요. 완성도보다 과정에서 오는 기쁨이 훨씬 깊습니다. 셋째, 나 자신과 대화하세요.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거울 속의 나에게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말을 건네보세요. 잘 먹었냐고, 어디 아프지는 않냐고, 오늘 뭐가 좋았냐고 물어봐 주세요.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관계를 위해 살아온 여러분이 가장 소홀히 했던 대상은 아마도 자기 자신일 겁니다. 나를 다독이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이해하는 연습, 그게 진짜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혼자 있어도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몽테뉴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할 줄 아는 사람만이 고독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해질 때 비로소 누가 곁에 있든 없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생깁니다. 그 단단함이 생기면 관계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주도권이 내게 오는 겁니다. 선택받으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를 정리하라는 겁니다.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채워지는 사람은 더 자주 만나세요. 만날 때마다 소진되고 불편한 사람은 조금씩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세요. 관계의 질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로 결정됩니다.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어도 편안한 단 한 사람이 100명의 지인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결코 쓸쓸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관계의 독성과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 고독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년의 우정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간섭하는 것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먼저 살았다는 이유로 충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젊었을 때의 관계는 무언가를 함께 이루기 위한 관계였습니다. 일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렸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고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 관계가 이 나이에도 계속된다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실망이 쌓이고 그 실망이 원망이 됩니다.
이 나이에 맺는 관계는 달라야 합니다. 서로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관계. 서로의 삶에 끼어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응원하는 관계. 잘 됐을 때 함께 기뻐하고 힘들 때 옆에 조용히 앉아주는 관계. 말이 많지 않아도 온기가 느껴지는 관계. 그것이 노년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우정입니다. 떠날 사람은 붙잡지 마세요. 억지로 잡은 인연은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마음 없이 이어가는 관계는 진짜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막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인연에게는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지 마세요. 그냥 있어줘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실망도 줄어들고 그 자리에 감사가 들어옵니다. 감사가 쌓이는 관계는 오래갑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생 가장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 가장 많은 것을 함께 겪어온 사람, 기쁜 날도 슬픈 날도 단 한 번도 자리를 뜬 적 없는 사람, 앞으로도 끝까지 곁에 있을 단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아끼고 가장 먼저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해야 곁에 있는 사람들도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과 잘 지낼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거리를 두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수를 줄이고 나를 채우는 시간을 늘리세요. 남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를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60을 넘어 찾아야 할 진짜 자유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어디에서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곁에는 결국 진짜 사람이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그게 어떤 감정이든 댓글로 나눠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나만의 방법이 생긴 분, 아직은 고독이 두렵다는 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한마디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위로가 됩니다. 이 공간이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현자철학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